저는 일부 일처제 자체를 부정할 만한 어떤 새로운 이상적인 제도가 개발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은 뭐냐? 두 사람의 어떤 그 성적인 관계,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된다는 틀입니다. 그것이 그냥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방어할 길이 없습니다. 방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상당히 자유롭게 상대방을 만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사전의 단계가 필요할지는 몰라도 일단 부부로서 결합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부부관계의 출발점일 겁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성이라는 성문화가 아주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문화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요즘은 여자가 섹시하지 않다고 하면 되게 화를 내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환양기 있다고 그럴 건데 환양기 있는 여자라는 건 굉장한 욕인데 요즘은 여성한테 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하면 그처럼 모욕이 없죠. 성적인 매력, 성적인 게 거의 세상을 지배해버려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쾌락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매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조교제니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거 환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환상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대단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로 관능에 빠진 말초적인 잠시 지나가는 그런 쾌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성적인 쾌락은 오히려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부부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는 어떤 정상적인 관계에서 가장 깊은 만족도 주어지는 것이지 오다 가다 그렇게 만난 식으로 하는 것이 일시적인 불장난은 될 수 있고 관능적인 자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거기에서 정신적인 만족까지 수반하는 성적인 쾌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을 자꾸 이상한 대로 타락식으로 해서 삐뚤게 만드는 그런 쾌락은 주어질지 몰라도 거기에 그런 데서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의학자들이 저의 이러한 견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성의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읽었습니다. 대개 그렇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가장 깊은 정신적인 충족감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그런 쾌락, 만족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주어진다라는 것들이 많은 심리학자나 의학자들의 결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갑자기 부부가 나오니까 이게 조금 그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항은 장남이 장녀의 위에 있으며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것입니다. 이건 좀 요새는 안 맞는 소리인지 몰라도 하여튼 일단은 부부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틀에서는 남자는 바깥, 여자는 안. 남자는 하느님과 동창생이다, 남편은. 이런 그런 공식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부유별이라고 했죠. 부부유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여성을 깔보는 그런 소리도 했지만은 여성의 독립된 영역을 강하게 보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유별이기 때문에 집안일이라는 그런 일에 남자가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을 여성에게 딱 보장한 측면도 있었다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남존여비의 사회였지만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영역을 딱 인정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유별이고 위치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문의 꾀에서는 아래와 위가 남녀의 자리가 거꾸로 남이 자기를 낮추고 여가 올라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남이 요 꾀는 맞네요. 남이 위로 있고 여가 밑으로 있는 부부 정가의 상, 부부가 집을 바로 하는 그런 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단위,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이고 그 부부로부터 자식이 출생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부 일처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그런 가족 구성을 생각했을 때
그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가장 진정한 남을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정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보통은 남이라는 건 적자생존의 그 사회에서는 적입니다. 그런데 적이 아닌 남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남에게 정을 주고 남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면은 가정에서 처음 배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오래 하지 않는다면은 밑에 자식에게 영향이 옵니다. 사랑을 배울 무대를 상실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제가 보고서는 우리가 너무 핏줄에 또 연연해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받았습니다. 미국은 입양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자주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뭐 전처소생의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자식들을 한 집에서 그냥 잘 거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독하게 또 내 핏줄을 따지는 민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양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안 이루어지죠. 홀트 재단인가 통해서 왜 계속 미국으로 입양 아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라는 의식,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거둬야 될, 사랑해줘야 될 애들이 있다면은 또 자식 없는 부부라면 입양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남의 자식도 우리의 자식이라는 느낌을 갖는 그런 대로의 전환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부부의 단위가 깨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의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함이다라는 데서부터 이 함께